109회 전산회계 1급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1번 회계 분야는 재무회계 분야 중 재무회계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관리회계죠. 관리회계. 그 중에서 회계 1급에서 원가 회계를 배우죠. 관리회계입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죠. 외부 보고용. 외부가 누구죠? 투자자, 채권자, 국가, 기타 등등 이랬겠죠. 국세청 등 과세 대상 회계 중 과세 대상 회계 중 세무회계라고 부르죠. 세금입니다. 법인세 목적으로 한다. 세무회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까? 4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주주, 투자자 등의 주된 정보 이용자다. 얘가 재무회계죠. 얘가 이제 외부인이죠. 외부 보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유가증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시장성이 없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죠. 장기면은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맞습니다. 뭐죠? 투자자산으로 틀렸네. 4번 틀렸네. 투자자산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이 투자자산이죠. 한 개 더 있죠? 만기 보유 증권도 있죠.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3번 문제.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평가.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 예를 들어서 토지 얼마, 건물을 얼마 이렇게 취득을 하는데 퉁쳐서 토지 건물 합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나누어야 되느냐, 그 공정가치를 비율로 해서 안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싸게 해줄 테니까 토지와 건물을 퉁쳐서 얼마에 받게 이런 경우 있겠죠. 얼마에 산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는 토지, 건물 따로따로 해줘야 되죠. 그런 거 금액을 안분해야 됩니다. 공정가치에 따라서 안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할인 애누리는 반영하지 않는다. 왜? 빼야 되죠. 당연히 빼야 되죠. 빼야 되는 거지만 또 매입할 때 운임, 하용료 및 보험료 등 취득 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가산하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고? 차감하고. 그죠? 가산하고 차감하고. 이런 애들은 가산, 이런 애들은 차감 반영합니다. 저가법이 바로 이제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에서 저가법이 발생하면 저가주의라 하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나오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래서 저가법 때문에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있지만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것은 없다. 저가법. 떨어져야만 붕괴한다. 이런 뜻입니다. 떨어져야만 붕괴한다. 그래서 평가 이익이라는 것은 없다. 자, 시가가 지도원가고 낮아졌죠. 낮아졌다. 그럼 평가 손실이야. 그럼 그 시가가 장부금액으로 되는 겁니다. 떨어진 가격이 장부금액이야. 감소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얘는 외모는 영업 외 비용처럼 생겼죠. 외모는 영업 외 비용처럼 생겼지만 얘는 매출원가 가산 항목이다. 매출원가의 가산 항목이다라고 부릅니다. 비용은 비용인데 매출원가에서 직접 가산한다. 영업의 비용 아니다 라는 게 중요하죠. 영업의 비용 아닙니다. 비용 아니다. 외모는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자본적 지출이면 뭐죠? 자산 처리해야 되죠. 자산 처리했어야 됐었는데 뭘로 처리했다?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했다. 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자산 처리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자산의 과소평가 됐겠죠. 자산의 과소평가가 됐을 거고, 자, 비용은 어떻게 됐겠다? 비용은 자산 처리되는데 비용 잡았으니까 과대평가 됐겠죠. 비용이 과되면 이익에 반대니까 과소가 되는 거죠. 왜? 비용과 이익은 반비례고 이익의 과소는 자본의 과소다. 왜? 이익은 자본에 해당이 되니까 얘 둘이는 같은 겁니다. 이익은 자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과소는 자본의 과소다 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자산은 뭐? 과소라 있죠. 과소, 과소. 자본은 과소, 과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자기 주식 200주를 1주당 7,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보면은 소각하였다까지 보면은 200주 1주액면 5,000원이죠. 계산하면은 100만 원. 그래서 자,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버렸죠. 그러면 차변에 뭐 자본의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자, 액면 100. 그리고 자기 주식 처음에 자기 주식 200주를 얼마에 사왔었죠? 7,000원에 매입을 했었죠. 계산하면 27인 14, 140만 원에 매입을 했었네. 대변에, 그죠? 대변에 자기 주식 140 감소되죠. 자, 자기 주식을 샀었는데 얘를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감소되죠. 그리고 주식을 없애버렸으니까 자본금 100.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차변에 감자 차손돼야 되는데 감자 차익이 20만 원 있었다. 그러면 차변에 감자 차익 20만 원 상계하고 차변에 20 감자 차손 잡아야 되죠. 감자 차손. 그럼 여기 감자 차손 20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렵습니다. 처음에 자기 주식 200주를 7,000원에 매입을 했었다. 요거 하나, 요거 첫 번째 매입을 했었다. 요거죠. 자기 주식 7,000원, 140만 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소각을 해버렸답니다. 감소되었죠. 그죠? 자기 주식 140.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 액면 5,000원이 소각 없어졌으니까 자본금 감자된 거죠. 100만 원만큼 감자된 겁니다. 그럼 원래 감자 차손 40만 원 돼야 되는데 그 전에 감자 차익이 있었죠? 상계. 감자 차익 상계. 3.
3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거 감자차손. 이 정도면 회계 1급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맞죠?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 매출원가,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그게 매출원가다. 자, 매출원가는 매출에 대응되는 거죠. 이거 빼면 매출총액이죠.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이죠. 그죠? 예,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예,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뭐죠? 얘는 판관비죠. 판관비. 아닌 활동 영업의 비용이 됩니다. 예, 어쩌고 저쩌고에 해당이 된다. 맞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업의 경영성과 맞죠? 맞고요. 그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4번 순액놈은 무조건 틀렸다. 우리나라는 총액주의다. 순액은 쌤쌤체라. 이자 비용 50만원, 이자 수익 100만원, 쌤쌤체라. 그게 순액주의. 우리나라는 순액주의 아닙니다. 총액을 다 보고해라. 이자 수익 100, 이자 비용 50 전부 다 표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총액주의입니다. 순액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계약을 맺고 제주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계약금으로 받아 회계처리를 했다. 이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인데, 그죠? 아, 완전 틀렸네요. 차변에 현금하고, 그죠? 50 대변은 뭐 선수금이죠. 계약금 받았으면 50. 자, 어차피 뭐 얘는 상관없습니다. 예, 비슷하니까. 얘 때문인 거죠. 얘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 잡아야 되는데 수익 잡았죠. 그래서 뭐 부채의 감소, 부채의 과소평가됐죠. 선수금 잡아야 되는데 수익 잡았으니까 수익 잡았으면 뭐죠? 수익의 과대평가된 거죠. 자, 수익의 과대평가. 선수금 잡아야 되는데 제품 매출 잡았으니까. 그죠? 수익, 부채가 과소평가되었죠. 부채 잡아야 되는데 수익 잡았으니까 부채의 과소평가, 수익의 과대평가. 수익이 과대면 이익의 과대죠. 비례니까 이익의 과대는 자본의 과대다. 같은 거다 했죠. 그런 것은 자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당좌예금이나 현금이나 둘 다 당좌자산이니까 변함이 없고요. 부채가 과소평가되었죠. 부채 답 3번 하면 되겠네요. 이익은 과대평가입니다. 이익은 과소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최근 들어 이런 스타일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2023년 1월 1일 자본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예, 만주에 5천 원, 5천만 원 맞죠? 그런데 10월 1일 날 주당 6천 원에 2천 주를 발행합니다. 2천 주면 1주액면 얼마? 5천 원이죠? 계산하면 1,000만 원. 자, 액면 근데 6천 원에 발행하죠? 곱하기 6천 원. 262, 1,200만 원. 요거 분개하면 대변에
자본금 1,000만 원. 차변에 뭐 당좌예금 1,200, 주발주 주식 발행 초과금 200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기초 때 자본금이 기초죠. 기초 때 자본금이 500 있고 요번에 1,000만 원, 5천만 원 있고 요번에 1,000만 원 발행했으니까 그럼 얼마가 된다? 6천만 원 되겠네요. 6천만 원. 답은 3번. 됐습니다. 원가에게 9번 문제. 다음 항목 중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500번대 말하는 거죠.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에서 잘 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있죠. 그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얘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얘들은 글로 내고요. 얘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영업용이죠. 이거는 뭐 판관비죠. 판관비 뭐 800번 되죠. 얘는 뭐야? 교육부수 교육훈련비, 마케팅부 800번 되죠. 판관비. 답은 1번. 전기요금 생산보수 500번 돼 맞죠? 그 다음 10번 들어가겠습니다.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고려하여 어쩌고 저쩌고다 하면서 보조부문 상호간의 서비스를 완전히 반영한다. 완전 반영. 여기서 세 가지인데 이런 건 없죠. 예. 이제 직접 배부법은 완전 무시하죠. 배부 안 합니다. 반영 안 합니다. 그런데 배부는 단계와 상호죠. 예. 얘는 완전히 무시하고 단계는 일부만 배부, 상호는 완전 배부. 답은 상호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합리적인 방법 순서 부동어도 시험에 잘 나오죠. 11번 문제 계산 문제.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직접 재료비는 얘를 말하는 거죠. 요 상태면은 얘가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이면은. 자, 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초원재료 여기죠. 120. 그 다음에 매입액 90. 기말원재료 85만원. 이걸로 이미 끝났죠. 이걸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요 세 가지로. 그러면은 125만원. 얘가 답이 되겠네요. 다른 거도 넣으면은 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까? 자, 기초제공품 20, 기말제공품 30, 직접 농업비 50, 재료비가 125만원. 못 구하네요. 얘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제조관제비가 있어야만 얘를 구할 수 있죠. 예. 기초제품, 기말제품도 남아있네요. 여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구했죠? 12번 문제. 자, 12번은 얘는 공장 전체고요. 그 중에서 1번입니다. 넘버 1, 2, 3, 4, 5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서 직접 재료비가 이거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1번에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얼마인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배부액은 요건데 구하라는 방법이 직접원가법이죠. 직접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해랍니다. 제조간접비가 얼마? 50만 원 있죠. 요 50만 원을 직접원가를 기준으로 얼마? 100만 원이죠.
100만 원분에 55만 원. 100만 원분에 55만 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75? 275 나오네요. 275? 27만 5천 원.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했죠. 만약에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라 이러면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라면 이해가 달라지죠. 직접 재료비는 몇 분의 몇? 80만 원 분의 40만 원 이러면 직접 재료비법이 됩니다. 직접 노무비법 해라 이러면 직접 노무비 20만 원 분의 15만 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직접 원가법 예, 이렇게 해서 제조간접비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 13번 문제. 다음 부가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는 1년이죠. 맞습니다. 간이는 1년인데 일반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되죠. 일반 과세자는 2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예, 폐업일까지 한다. 예. 그 다음에 3번은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됐을 경우 그 변경된 해의 간이 과세자 과세기간은 예, 이렇게 바뀐다.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일반이 간이로 바뀌었을 때는 예, 일단은 그대로 한다. 그 해는. 근데 간이가 일반으로 바뀌었을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닙니다. 요겁니다. 얘는 일반에서 간이로 일반에서 간이로 가면은 예, 그 해까지는 그대로 한다. 원래 간이는 1년이고 일반은 6개월에 한 번씩이죠. 일반에서 간이로 갈 때는 그 해는 그대로 한다. 일반처럼. 간이에서 일반으로 갈 때는 바로 1월 1일부터 가는 6월 30일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14번 문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죠. 굵은 테두리 여기서 날짜 이거 틀렸죠. 작성연월일입니다. 작성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15번 문제 마지막 공급 시기 예, 잘 나오는 거죠.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위탁 판매 언제 매출로 보죠. 공급으로 보죠. 자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공급했을 때 맞습니다. 상품권은 상품권 판매 아닙니다.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죠. 얘는 재화도 아니고요. 상품권 회수했을 때 회수 이때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회계에서 봐도 회계 시순으로 봐도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선수금입니다. 상품권이 돌아왔을 때 교환이 되죠. 물건으로. 그때 상품권이 회수했을 때 매출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장기 할부 판매 마찬가지 그냥 할부 판매는 인도했을 때 공급했을 때입니다. 장기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을 때 자, 이것도 잘 나오는 말이죠.
예. 수출은 예. 반출 수출이죠. 선적했을 때.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